공간과 시간의 인식론 제54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경북대학교 철학과의 문장수입니다. 본 연구는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을 밝힙니다. 공간과 시간의 인식론에 대한 전체 구조와 방향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전통적 시공간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시작으로 특수상대성 이론과 일반 상대성 이론을 거쳐 최종적으로 상대론적 시공간에 대한 존재인식론적 해석에 도달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다루는 제3부 일반 상대성 이론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장 고전 역학의 위기와 로런츠 불변성에서부터 등가원리, 내재적 기하학, 4차원 시공간의 계량 텐서, 그리고 측지선 방정식과 크리스토펠 기호, 평행 이동과 리만 곡률 텐서까지 일반 상대성 이론의 기초를 다지는 핵심 개념들을 체계적으로 학습합니다. 이어지는 9장부터 16장까지는 텐서 축약, 에너지 운동량 텐서, 비앙키 항등식을 포함한 장 방정식의 도출과 뉴턴 한계의 검증, 그리고 우두상수와 슈바르츠 실트해, 마지막으로 현대 중력파 검증에 이르기까지 이론의 완성 과정을 다룹니다. 오늘은 제14장, 우두상수의 도입과 그 우주론적 함의를 주제로 다룹니다. 이는 단순한 수학적 보정에서 시작해 오늘날 암흑 에너지와 표준 우주론의 핵심으로 자리 잡기까지의 긴 여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장입니다. 우두상수의 수학적 정의를 먼저 보시죠. 아인슈타인 장방정식의 기하학적 보정항을 추가한 형태인 G mu nu 플러스 람다 G mu nu 이꼴 KT mu nu에서 람다는 시공간 자체의 고유 에너지 밀도를 의미합니다. 이는 음의 압력을 행사하여 공간을 팽창시키는 청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1917년 당시 아인슈타인은 우주가 팽창도 수축도 하지 않는 정적인 상태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초기 장방정식은 물질의 인력 때문에 우주가 붕괴할 수밖에 없다는 모순을 내포하고 있었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적 우주를 유지할 반중력 기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기하학적 원리를 해치지 않으면서 장방정식 좌변에 우주상수항을 도입했습니다. 이 상수는 물질의 내향적 인력을 정확히 상쇄하는 외향적 청력으로 기능하여 우주의 정적 평형을 강제로 유지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1929년 에드윈 허블의 발견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외부 은하의 스펙트럼 관측 결과 은하들이 멀어질수록 더 빨리 후퇴한다는 우주 팽창을 확인한 것이죠. 이는 우주를 정지시키려 했던 아인슈타인의 모든 물리적 전제를 뒤흔들었습니다. 결국 아인슈타인은 우주상수 도입을 자신의 연구 인생 통틀어 가장 거대한 실수라고 회고하며 이를 폐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실수조차도 현대 우주론에서는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우주상수가 역사적으로 부활했다는 사실입니다. 1917년의 인위적 정적 우주 유지 목적과 달리 1998년 현대 우주론에서는 가속 팽창을 설명하기 위해 다시 등장했습니다. 수학적 임시방편에서 시공간 자체의 진공 에너지 밀도라는 역동적 개념으로 재해석된 것이죠. 1998년 A형 초신성 관측을 통해 우주가 단순히 팽창하는 것이 아니라 가속 팽창하고 있음이 정량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벌여졌던 우주상수 람다는 다시 복권되어 현대 우주론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현재의 표준 우주론인 람다 CD M 모델에서 암흑 에너지는 전체 질량 에너지의 약 68.3%를 차지하며 가속 팽창을 주도합니다. 반면 약 26.8%를 차지하는 차가운 암흑 물질은 거대, 구조 형성을 위한 인력의 뼈대 역할을 담당합니다. 암흑 물질은 빛과 상호작용하지 않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질량을 가지고 강력한 중력을 행사합니다. 이 인력은 은하들을 결속하고 우주의 거대, 구조를 형성하는 근간이 됩니다. 반대로 암흑 에너지는 공간 자체에 내재된 균일한 에너지 밀도로 우주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이는 중력과는 반대로 작용하는 음의 압력, 즉 청력을 행사하여 우주를 가속 팽창시키는 핵심 동력입니다. 암흑 물질 탐구의 역사를 보면 1932년 오르트의 국소 밀도 불일치 발견부터 1933년 츠비키의 은하단 관측, 1970년 루빈의 나선 은하 회전 곡선 분석, 그리고 1998년의 현대 우주론 정착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인 증거들이 축적되어 왔습니다. 플랑크 위성의 관측 데이터에 기반한 우주 구성비를 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가속 팽창의 주체인 암흑 에너지가 68.3%, 구조를 만드는 암흑 물질이 26.8%, 그리고 우리가 아는 보통 물질은 겨우 4.9%에 불과합니다.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를 대비해보면 더욱 흥미롭습니다. 암흑 물질은 수렴하는 인력이지만 암흑 에너지는 팽창하는 청력입니다. 암흑 물질은 은하 중심에 밀집해 있지만 암흑 에너지는 공간 전체에 균일하며 물질은 우주를 수축시키려 하는 반면 암흑 에너지는 가속 팽창을 유도합니다. 은하 회전 곡선의 물리적 모순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뉴턴 역학에 따르면 은하 외곽으로 갈수록 인력이 약해져 회전 속도가 급감해야 하지만 실제 관측에서는 평탄한 속도가 유지됩니다. 이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암흑 물질 헤일로가 은하를 감싸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이제 블랙홀의 기하학적 정의를 살펴봅시다. 빛조차 빠져나갈 수 없는 비가역적 경계인 사건의 지평선과 모든 질량이 부피가 제로인 한 점에 집중되어 밀도가 무한대가 되는 중력 특이점은 일반 상대성 이론이 예측하는 극단적인 시공간의 모습입니다. 블랙홀 탐구의 이정표는 1783년 미첼의 암흑성 제안부터 1916년 슈바르츠실트의 진공해 도출, 1939년 오펜하이머의 중력 붕괴 증명, 그리고 1967년 휠러의 블랙홀 명명으로 이어지는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증적 발견 역시 1971년 100조짜리 X1의 관측을 시작으로 2015년 리고의 중력파 직접 탐지, 그리고 2019년 사건의 지평선 망원경을 통한 M87 블랙홀 그림자 촬영으로 이어지며 이제 블랙홀은 가설이 아닌 명백한 사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대 우주론은 여전히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블랙홀 정보 역설과 양자 중력 이론의 부재, 그리고 암흑 물질의 소립자 정체를 밝혀내는 것은 물리학의 최전선에서 여전히 뜨거운 논쟁거리입니다. 또한 양자장론이 예측하는 진공 에너지와 실제 우주 상수 사이의 거대한 수치적 괴리, 우주의 정교한 미세 조정 문제, 그리고 우주 상수가 단순한 기하학적 속성인지 역동적 필드인지에 대한 의문은 현대 물리학이 해결해야 할 가장 큰 숙제들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